과라니족의 말 중에 한 번에 사냥감을 잡는 징숨을 의미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특징을 말로 하면 길어지지만 단 한마디로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규어라는 단어입니다. 귀에 익은 이름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맞이해 줍시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파라과이에서 미국 남부에 걸쳐 서식하는 우아한 동물 제규어를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제규어 구분법. 비주얼적으로 제규어는 표범이나 치타를 닮았습니다. 그러나 제규어는 그런 친척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빠른 포유류인 치타는 피트니스 센터 강사처럼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 수컷은 몸 길이가 140cm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꼬리 길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중은 최대 65kg입니다. 표범은 그보다 커서 몸 길이는 190cm, 몸무게는 75kg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해 제규어는 좀 더 우람해 보입니다. 몸 길이는 185cm, 수컷 중엔 체중이 120kg인 것도 있습니다. 암컷 제규어도 몸무게는 80kg이며 이 역시 상당한 크기입니다. 아드리아노라는 이름의 수컷 제규어가 가지고 있는 체중 기록은 더욱 경이로운데 무려 158kg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 체중은 배부르게 저녁을 먹은 후에 측정된 것이라는 내용을 덧붙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규어와 외형이 비슷한 친척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무게일까요? 아마 완벽한 정답은 아닐 겁니다. 제규어가 인간을 덮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체중기를 들고 접근하진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제규어를 구분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몸의 모양에 주목하세요. 아름다운 황갈색 모피의 섬 모양에 큰 검은색 반점과 그 안에 있는 작은 반점이 특징입니다. 표범은 반점이 작으며 치타는 무수한 반점을 몸에 두르고 있습니다. 제규어의 몸의 형태는 사냥 성공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런 몸 덕분에 풀숲이나 밀림 속의 몹을 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야생 제규어 중에는 매우 희귀한 검은 개체도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과다한 나머지 검게 변한 것입니다. 멜라닌 색소를 가진 제규어나 그와 같은 변이 유전자를 가진 대형 고양이과 동물은 블랙팬서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런 개체라도 그 어두운 베일 아래에는 더 어두운 무늬가 있습니다. 제규어의 일생. 어른인 제규어는 그 생애의 대부분을 무리해서 어울리지 않고 단독으로 보냅니다. 낮 중에는 반점 모양의 위장을 잘 이용하여 사냥을 하고 해가 지면 뛰어난 암시 능력으로 먹이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중앙아메리카의 벨리즈 제규어는 활동의 70%를 야간에 진행합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제규어는 낮과 밤 모두 비슷할 정도로 활동적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많은 검은 개체에 어드밴티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밀림에서는 제규어 4마리 중 1마리가 검은 털색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사냥 시 카모플라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인 수컷은 자연 조건과 먹이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살기 위해 25부터 800평방킬로미터라는 광대양 영역을 필요로 합니다. 그 경계를 나타나기 위해 분뇨나 나무의 발톱 자국을 새기는 등 친숙한 방법으로 마킹을 남깁니다. 암컷의 영역은 수컷의 절반 정도의 면적으로 수컷의 영역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역을 이룩한 수컷끼리는 서로를 피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싸움은 거의 없으며 반대로 협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습지대에서는
성인 수컷이 동성 이웃의 영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함께 물고기를 잡거나 놀거나 여행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규어는 암컷을 두고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암컷은 번식기에는 스스로 상대를 선택하여 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짝짓기를 통해 101일 후에 한 마리부터 2마리의 아이를 낳습니다. 제규어 새끼들은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장난꾸러기에 놀기를 좋아합니다. 새끼는 최장 2년 동안 어미와 살며 그동안 어미에게 사냥과 야생에서의 삶을 배우고 스스로의 운명을 찾아 나서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규어의 수명은 야생에서는 10년부터 15년 정도이지만 사육의 경우 22년부터 25년으로 길어집니다. 제규어와 인간. 이런 강력한 동물은 당연하게도 인간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테카족은 제규어를 숭배한 나머지 최고신 중 하나와 결부시켰습니다. 그 이름은 테스카트리포카라고 하며 생명을 창조하고 인간의 행동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아스테카족에는 제규어의 힘과 강함을 나타내는 얼룩 무늬의 옷을 입은 제규어 전사라는 전사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투에서 포로를 4명 잡은 병사만이 그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규어가 얼마나 숭배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규어는 인간을 덮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처를 입거나 궁지에 몰렸을 때 정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이 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림 벌채,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 사냥 등으로 제규어 서식지는 100년 만에 55%나 축소되었습니다. 제규어를 사냥하는 것은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아름다운 반점이 있는 모피 등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반경에는 연간 15,000마리의 개체가 사냥되었습니다. 현재 제규어는 보호종이지만 밀렵 등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연 보호구역을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규어를 보호하면 다른 포유류 1,500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우선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규어 사냥. 제규어는 포식자로서 생태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에서는 다른 동물에게 사냥되지 않습니다. 서식지의 다른 동물들의 개체수를 조종하여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백수의 왕과도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제규어는 퓨마와 사냥터를 공유하며 제규어가 큰 사냥감을, 퓨마가 작은 동물을 잡기도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제규어 음식에는 몸무게 1부터 130kg에 해당하는 동물이 약 85종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규어는 산더미 같은 근육을 키워야 하며 더군다나 그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45부터 85kg이라는 사이즈를 유독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규어가 즐겨 사냥하는 것은 카피바라나 큰 개미핥기입니다. 이 두 종의 동물에겐 동정이 가지만 이 역시 야생 환경에서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나 카피바라는 집단으로 경계하며 서로에게 위험을 알려줌으로써 제규어의 아침 식사가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끼면 무리 전체가 물속으로 도망쳐버립니다. 물에 들어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재빠른 카피바라를 그렇게 쉽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큰 개미핥기는 한번 화가 나면 강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이를 위해 큰 발톱과 특징적인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규어는 늪사슴, 패커리, 아구티 등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많은 동물을 포식하고 있습니다. 습지와 늪지대에서는 물고기와 수생 파충류가 주식입니다. 야생 사냥감이 적은 지역에서는 이번 우리 영상의 주인공은 인간에게 가서 가축을 훔치기도 합니다. 제규어는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과 달리 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수영도 잘해서 일반적으로 물가에 정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편이 사냥감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알아서 물을 마시러 다가오기 때문에 무척 편리합니다. 이 때문에 제규어가 선호하는 사냥 방법이 매복한 뒤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냥에 실패할 경우 제규어는 사냥감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특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규어는 가파른 둑이나 나무 위로 잠수하거나 물속에 숨어서 사냥감을 매복합니다. 때로는 숲속을 조용히 서성이며 먹이를 찾거나 아니면 강을 헤엄쳐 카피바라나 새, 악어나 아나콘다를 찾습니다. 머무는 장소에 따라 매번 사냥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냥감으로 잡히는 쪽에도 전략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수달은 자신의 영역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라면 제규어를 공격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규어는 그 몸의 크기에 비해 고양이과 동물 중 가장 무는 힘이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송곳니로 먹이의 두개골을 물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서 천천히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규어 먹이에는 거북이와 악어의 동료인 카이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송곳니는 거북이의 단단한 등딱지를 물어뜯을 수 있고 악어의 두꺼운 껍질을 물어뜯을 수 있습니다. 둥중하고 무방비한 거북이라면 몰라도 2m나 되는 카이만과의 싸움은 대단히 혹독합니다. 그러나 제규어는 토르와 같은 무모함과 초인 헐크와 같은 힘으로 돌격합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악어는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물속에 있든 강의 한복판에 있든 카이만은 조심해야 합니다. 제규어가 거대한 사냥감에 도달함에 있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진수성찬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규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동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여러분의 평가와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